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주도주 매매 시, 특히 이제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대장주 대장주를 매매를 하라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대장주를 매매할 때, 그 매매, 매도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면은 실력이 바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강한 테마가 오전장에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요, 이제 제가 명목상 1등을 뭐라 그랬죠?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치는 종목, 그쵸? 그거를 1등.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1등이라고 해요. 등락률로, 그쵸?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아침에 한 50억 정도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1등이요. 그쵸? 명목상 1등이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킨단 말이에요.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킨 다음에 테마가 막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등락률이 그 다음에 크면서 거래대금이 빵빵빵빵빵빵빵 터져요. 이건 이제 한 몇천억씩 터져요. 몇천억씩. 예? 뭐 1천억 이상이라고 할게요. 몇천억씩 터져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게 등락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실질상 1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12.5% 아닙니다. 그냥 20%로 생각할게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장 마감하고 끝나고 보니까 몇천억씩 터졌어요. 그러면은 명목상 1등은요, 제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작을지라도 빠르게 상한가 치고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거. 그쵸? 그게 이제 명목상 1등이고, 실질적으로 초보자들이 매매를 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근데 실질상 1등은요, 1등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등락률이 크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 이런 걸로 제가 매매를 하라고 권장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실질적 1등, 이놈을 매매할 때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네, 한번 세 가지 기준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오전장에요, 유리기판이랑 제약바이오가 막 시속게임을 했어요. 시속게임을. 그러다가 시속게임을 하다가요, 유리기판이 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탑2 세트였거든. 오전장이 탑2 세트였는데요, 제약바이오랑 유리기판이랑 같이 수급이 막 분산됐다가요, 이 제약바이오가 쪼그라들고 유리기판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탑1 세트 흐름을 보였고요. 5장에는요, 로봇 관련주 있잖아요. 이 로봇 관련주에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요, 로봇 관련주가 5장 탑1 섹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탑3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기판 강했죠. 그 다음 로봇 강했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장 매매한 것들을 보시면요, 예, 등락률, 제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오전장 매매한 거를 잠깐 잘 보면요, 여기 보세요. 하이젠 알레멘이랑 이제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젠 알레멘은요, 매매를 안 했고 로보티즈로 매매를 했어요. 보세요. 오전장에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또 이렇게 돌파로 골량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로보티즈로만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요, 하이젠 알레멘을요, 명목상 1등, 그쵸? 1등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를요, 실질적으로 1등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실질적 1등을 매매할 때 그 매도 기준을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최근에 상한가 매매 관련 영상에서요, 설명한 게 이거예요. 한국 첨단소재가 명목상 1등이에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지 않잖아요. 일봉상 이게 20억대거든요. 뭐 1, 20억대로 이렇게 장대 항목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한가를 가면서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면서요, 실질적으로 아톤, 이게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몇백억씩 터지면서 이 분봉상이요, 몇십억 몇백억씩 터지면서 주도주 패턴의 흐름을 보였어요. 이때 보시죠.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죠. 제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때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것만 체크해 보세요. 상승장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이거가 1파예요. 그리고 이게 조정파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이렇게 실질상 1등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생겨요. 거래대금이 빵빵 퍼뜨지면서 그 테마가 강하다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요, 명목상 1등은요, 일단은 등락이 너무 크고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그냥 놔주고요. 이게 테마를 형성시키면 실질상 1등으로 이렇게 1파동.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쪼개갖고 이걸 3파동으로 본 거예요. 그쵸? 이거를 대파 1파로 보면 이 대파 안에 소파 3파로 피보나치 이 녹색선 있잖아요. 이 녹색선 부분에서 지지받을 때 돌파로 지지받을 때 늘림한 거고, 여기서는 피보나치 이렇게 돌파할 때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냈죠.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이 녹색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마스터 1이라고 하거든요. 마스터 1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M1이라고 하는데요. 이 M1선 있잖아요. 이 M1선을 깨지 않았다는 게 보이시죠? 일단 그것만 체크해 보세요. 깨지 않으면요, 옷장이 다시 한번 2파동이 나오면서 실질상 1등이 후속으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실질상 1등으로요, 돌파든 눌림이든 이후에 상따 매매든 이렇게 큰 돈을 있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실제 상따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보시면요, 이렇게 갭도 많이 나오고 20% 이상 상승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일단 녹색선을 지킨다는 것, 그 사실만 익혀두세요. 왜냐면은요, 실질상 1등을 공략할 때는요, 이 라인을 깨지 않는 한에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오전장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매매할 때는요,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 다음날 이렇게 보세요. 똑같이 이 한국 하이윈 플러스라는 종목이 명목상 1등으로 등락률 크게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작게 나오고요. 한 10억대 10억대로 분봉상 상한가를 바로 안착했고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켰어요. 이때요. 그때 보시면요, 이게 이거구나. 이때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상 1등은 이거였어요. 보세요. 거래대금은 25억 막 50억씩 터지죠. 그래서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지켜주는 거 보이시죠? 이 녹색 라인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시면 지지저항 매매로 똑같이 아까 아톰 공략하듯이 공략해갖고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1등으로 주도주 돌파 및 눌림 매매를 했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갔죠. 물론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질상 1등으로 공략한 것들을 보이세요. 일단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일단 체크를 해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딨죠? 이걸 가져와서 볼게요. 제가 매매한 타점을 일단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거거든요. 이 내용인데요. 제가 어떻게 매매했냐면요, 이렇게 매매를 했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요, KNR을 나중에 또 매매를 했어요. 옷장에. 여기 보시면 이때 이건 아니구나. 이거죠. 이때 매매를 했거든요. 짝짓기 매매를 했는데 이 관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가 오후장에 이렇게 강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대장주 매도의 기준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걸 잘 쳐다보세요. 보시면요, 제가 아까 명목상 1등을 뭘로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제가 시장의 흐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로봇 관련주를 주요 관심으로 두긴 했는데요, 그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일단요, 매일 하는 과정인데요, 글로벌 증시 그런 걸 체크해. 미증시 어떻게 끝나는지 체크를 하고 나서 특히 미증시 특징주를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을 하고요,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해놓거든요. 국장 이슈 같은 것들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해봤을 때 오전장에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반도체 유리기판 엔비디아 관련주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로봇과 AI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슈와 관련주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이게 탑3 섹터가 됐어요. 제가 관종을 해놨던 게 오전 장전 이슈 체크하고.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 보시면요, 이게 이게 그거든요. 로봇 관련 이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이젠 아네멘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로봇 NR 시스템도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제 로보티지라든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적극적으로 공략한 로보티지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공략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미리 사전에 이슈 체크해놓고 관련주들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일단 가능했다는 거, 그걸 일단 설명드리고요. 대장주 매도의 기준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오늘 차례가 좋아가지고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요,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M 라인 있죠. M 라인이 뭐냐면요, 이게 M1 라인이거든요, 이 녹색이. 그리고 이게 M2 라인이에요. 이거 중심선이에요. 피보나치로 따지면 딱 이 저가와 고가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셔갖고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M2 라인 있잖아요. 이 M2 라인이 추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세, 당일 그 종목의 추세.
이 엔트라인이 깨지면은요,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장주 추세는 또 달라요. 대장주 추세는 이거예요. 녹색, 이 보이시죠? 이걸 M1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M1 라인을 지켜준다면요,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보시면요, 여기 다 추세가 안 깨졌죠. 그쵸? 여기서부터 추세가 안 깨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5장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매도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대장주가 이 M1 라인을 깨면요, 저는 추세가, 대장주 추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잘 안 합니다. 근데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건 매도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요, 섹터 내 대장주가 바뀔 때, 제가 오늘 오전장에요, 아이고, 보시면요, 아까 이슈 체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노보사 지분 투자 추가 검토 이슈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4시 4분에요. 그때 4시 4분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같이 잘 체크해 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보티지거든요. 이게 로보티지가, 이게 보시면, 이게, 이거거든요. 이 로보티지가 이거예요. 로보티지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하이젠 RMN이고, 세 번째가 이 KNR 시스템 이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1등이 전 로보티지로 봤던 거예요. 왜냐면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고 상승도 탄력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1등의 기준은요, 거래대금 일단 등락률이죠. 등락률, 그쵸? 탄력도가 좋으면 1등으로 보는 거죠. 명목상 1등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거래대금까지 받쳐줘요. 그러면 그건 명목상 1등이 아니라 실질적 1등이고 실제 1등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실제 1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략해갖고 돌파 공략해갖고 수익 냈던 거고, 여기서 눌림 본 다음에 여기서 돌파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수익을 다 냈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실질적인 1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실질상 그거 빼고 그냥 둘 다 그냥 완전한 1등이에요. 왜냐면은 등락률도 크고 거래대금도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목 실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1등이잖아요. 확실한 1등이잖아요. 그쵸? 실제 1등이잖아요. 실제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등락률도 크고 거래대금도 크니까. 그지만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 이슈가 장중에 나오면서요, 여기에다도 다 영향을 미쳤잖아요. 상승하는데. 그때요, 이걸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이게 계속 강하면은요, 이것만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대장주가 교체했다고 파악했어요.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그어보시면요, 일단은요,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다가 섹터 이슈가 나오다가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했죠? 그리고 조정받죠? 근데 2차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안 터지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근데요, 보세요, 여기. KNR 시스템 보세요. 이 앞전에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쵸? 이게 1등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후속으로 따라가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M9을 지켜주고 나서 거래대금이 앞선 거래대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대금은 줄어들고 돌파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낌새가 나온 거죠. 하이젠으로 1등이 바뀌려나? 근데 실질적으로 바뀐 게 확실한 건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래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이 아니다, 이게 대장이다라고 파악한 거죠. 여기서 이제 대장주 매도의 기준의 두 번째가 생기는 겁니다. 섹터 내, 이 로봇 섹터 내 대장주가 바뀐 거를 인지할 때, 그때는 저는 이게 아까 말했죠? 이 녹색 라인을 깨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매도, 그게 평단이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요, 약손실이든 약수익이든 그냥 매도를 하는 거죠. 그쵸? 대장주의 매도의 기준 두 번째가요, 다른 섹터 내, 다른 테마 내 대장주가 교체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게 대장주 매도의 기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 살아가면서 거래량이 이제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상승하죠? 그쵸?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상한가를 치죠. 좀 비교적 큰 거래대금으로 상한가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짝짓기 매매를 했어요. 어떤 짝짓기 매매를 했냐면요, 이 KNR이요, 섹터 이슈로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죠. 그쵸? 여기서부터 터지다가 좋은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터질 때 뭐죠? 이게 상한가 하고 나서 후속으로 이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개별 이슈까지 나왔어요, 이 내용이. 로봇 관련 개별 이슈.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짝짓기 매매 중에도 하나가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어요. 1등이 상한가를 갔어요. 1등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크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요, 후속으로 다음으로 강한 거, 그쵸? 이 로봇과, 그쵸? 요거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보세요.
이게 개별 이슈까지 나왔잖아요. 이 시간에요. 그리고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짝짓기 매매를 아까 2, 3% 정도 수익권을 본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등이, 이건 짝짓기 매매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1등이 상한가를 안착할 때 후속주 2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발성 슈팅 노리고. 그리고 나서 2등도요, 보시면 2등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안착하죠. 여기 깨지 않고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로보티즈가요,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요, 오저자 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갖고, 아까 이제 이 타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공략한 타점 여기까지. 근데 대장주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이건 매매를 안 하다가 이제 상한가 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여기 거래대금이 작으니까 명목상 1등으로 본 겁니다. 이때는요. 이거는요, 실제 1등으로 보다가 이거를 명목상 1등으로 본 거예요. 1등으로.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갖고. 그쵸? 등락률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1등으로 명목상 1등이 상한가 치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후속으로 이게 강한 것 같고 개별 이슈가 나오니까 슈팅, 짝짓기 매매를 했던 거고요. 이게 나중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는요, 이거를 제가 이제 실질상 1등으로 본 겁니다. 왜냐면 오전자 거래대금도 크고, 여기도 거래대금 크고,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100억대, 200억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새로운 신규 이슈도 나왔어요. 일본 센시드 로보틱스와 로봇 대량 수출 혐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1등은 아니죠. 이제 이거를 실질상 1등으로 보고 여기서 돌파를 공략한 겁니다. 거래대금이 크잖아요. 예, 여기까지 이제 되시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매매한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장 실제 1등을 제가 뭘로 봤죠? 로보티즈로 봤죠? 그쵸? 섹터 이슈의 전체적인 상승할 때. 왜냐면 이게 실제 1등인 게 등락률도 1등이죠. 거래대금도 1등이죠. 탄력도도 1등, 거래대금도 1등.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1등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실제 1등을 공략한 게 맞아요. 하지만 어때요? 매도를 했죠. 왜냐면은 피보나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대장주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때만에 대장주 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거래대금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명목상 1등으로 본 거예요. 이때는요. 명목상 1등.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KNR이 이제 이슈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쵸? 여기서 이제 짝짓기 매매를 해봤던 거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여기서 또 개별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실질상이라고 해야죠. 이제 실제가 아니죠. 이건 1등이 했잖아요. 명목상 1등이. 실질상 1등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통해 갖고요, 명목상 1등, 실질상 1등, 실제 1등, 이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갖고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대장주 매도의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한 가지는 다시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던지는데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던져도 됐죠. 하지만 이 기준도 있지만 이거를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던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기준이 있죠. 섹터 내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는요, 이탈 안 하더라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매도해갖고 1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개별 이슈가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흐름만 지켜봤어요. 근데 이게 1등을 간 거죠. 명목상 1등으로 1등을 갈 거잖아요. 이게 태만의 대장주 교체가 나오면서 명목상 1등으로 1등을 갔기 때문에 이제 짝짓기 매매를 해봤던 거고, 짝짓기 매매 이후에 또 개별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또 개별 이슈가 또 나오면서 이게 실질상 1등, 오전장부터 거래대금이 크게 잘 터졌던 종목이다 보니까 실질상 1등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갖고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주도 테마 섹터가 대장주가 바뀔 때가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테마로 돈이 몰려서 이동할 때, 그때는요, 기존에 있던 테마 대장주더라도 이탈을 안 했더라도 던집니다. 그게 주도 테마 교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오전장에 유리기판이랑 제약바이오가 강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봇으로 이동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어. 유리기판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유리기판이라고. 근데 이게 이탈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추세선을 이탈을 안 했어요. 대장주 추세선. 그리고 대장주도 교체도 안 일어났어. 대장주 교체도 안 일어났어. SKC라고 할게요. 그냥
대장주 교체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도 새로운 테마로 돈이 이동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요. 그리고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이 로봇처럼요. 그러면 이 유리판 1등 SKC가 1등이라 하더라도 손절가도 이탈 안 하고 아니 대장주 교체도 이탈 안 했다 하더라도 던지고 나서 새로운 걸로 갈아타갖고 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 끝냈고 한번 정리 마지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하이젠 그 KNR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하이젠 알레멘이 이제 로봇 관련주가 이제 오전장 강한 거고, 그죠? 이거랑 강하다가 이제 로봇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봇을 제가 이제 하이젠 알레멘을 1등으로 관심 가지다가 이게 상한가 가는 거 봤죠? 거래대금이 크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속으로 이 KNR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짝짓기 매매로 뭐 이것도 후속으로 상한가 났지만 개별 이슈 나오면서 짝짓기 매매로 했던 겁니다. 보세요. 1등이 상한가 갔죠? 하이젠이요. 그리고 나서 1등이 상한가니까 그 다음에 2등이 거래대금 나오고 이 개별 이슈 나오면서 6% 넘게 2분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상한가 가고 나서 또 4~5%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1분의 시간이 있긴 했어요. 이걸 짝짓기 매매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등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봇이 우호장 주도 테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게 이게 트럼프 취임식 관련 주기거든요. 이게 신세계 IC가요.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건 뭘 설명드리려면요. 이 녹색선을 깨지 않았잖아요. 이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죽지 않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깨졌죠? 그러면 이건 만약에 매매했다면 무조건 손절인데요. 이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다시 상승할 때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졌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거를 하나 케이스 넣은 건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대장주 매도 기준. 대장주가 피보나치 중심선을 바로 이탈하고 회복 못할 때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탈하고 바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올렸잖아요. 거래대금 크게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을 하지 않고 익절을 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 설명하려고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래대금 별로 안 터지고 상한가는 명목상 1등은요, 그냥 테마의 분위기 형성시키는 정도로 확인을 한다면, 그 다음에 테마 강하게 형성되고, 실질적 1등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대금 빵빵빵, 크게 팍팍팍팍 터지잖아요. 요런 걸로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게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그 M9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지켜주고. 그리고 이 등락률 1등, 이런 명목상 1등은요, 상따 할 때 나중에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요, 이런 거는 눌림으로 안 합니다. 그걸 제가 잠깐 하나 체크해 볼게요. 이유를.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ICD가 상한가를 갔어요. 보세요. 거래대금 안 크죠? 13억? 12억? 이게 거래대금이거든요. 보시면요. 이 거래대금이 겨우 10억대 단위로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10%, 20%를요. 이해되시죠? 상쳤어요. 이게 명목상 1등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유리기판에 그런 가장 먼저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쳐버렸는데, 그 ICD가 이렇게 상한가 가면요, 여기 때는 이런 돌파해서 공략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등락률 그 1등의 상한가 공략하는 방법들 배우면요. 그지만요, 이렇게 상 풀리면 바로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도 시세 감지라든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눌림하면 안 돼요. 왜냐? 보세요. 이게 누군가가 크게 돈이 따라와갖고 패대기를 친 건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패대기 칠 의도가 있어서 친 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게 개인이 만약에 여기 13억으로 갔잖아요. 누군가가 한 3~4억으로 그 상한가 따라잡기 했으면요. 그냥 이건 바로 패대기 쳐요. 세력들이.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나중에 다시 상한가를 갔거든요. 다시 상한가 안 쳤겠죠. 근데 이거를 눌림으로 해갖고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5%나 떨어지는데 이런 건 절대 눌림을 하면 안 돼요. 아까 M9이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작으면요,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목상 1등 종목은요 안 해요. 지지저항 매매, 지지 매매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SKC는 어때요? 이게 분위기를 형성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유리판 관련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1등이 상한가 풀리더라도, 아까 그 상한가 풀리고 급락하더라도요, 이건 급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4% 정도 밀렸죠? 근데 어때요? 이 M9 잘 지켜주는 거 보이시죠? 녹색이요. 거래대금 크잖아요. 몇백억씩 터져. 200억, 300억, 500억씩 막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안 깨지잖아요. 실질상 1등은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보세요. 시총도 크고, 거래대금도 보세요. 6천억씩 터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또 시나리오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까 1등이 상한가 가고 나서 풀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너지겠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까 등락률 1등처럼. 그렇지만 이거 잘 지켜주고 있죠.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아까 대장주가 피보나치 M1선이거든요. 이게 이 녹색이 M1선을 이탈이 좀 바로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이 라인은 추세선은 깨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아까 ICD 같은 거 보면요. 등락률이 큰 1등주 상한가 풀리면 급락이 나오고 막 M9이고 뭐고 그냥 눌림선이고 뭐 그냥 의미 없이 다 깨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떤 세력들이 상한가 말아 올려갖고 다음날에 또 급등시키려고 했는데 뭐 일개 개미가 뭐 2, 3억으로 따라와갖고 그러면 급락시켜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털리고 다시 상한가 가거나. 그래서 그런 1등, 명목상 1등 종목은 초보자들도 그리고 능숙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큰 돈으로 매매 못해요. 그래서 그게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실질적 1등이 확인이 될 때 이런 SKC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추후에 만약에 이게 깨졌어요. 여기서 눌리면 샀다고 칠게요. 한 5천원 샀다 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깨졌어요. 한 2%. 그러면요. 이렇게 바로 밀리지 않아요. 이런 실질상 1등은요. 거래대금이 큰 유동성이 높은 실질상 1등은요.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오고 나서 이렇게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짜고 여기서 5천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서 5천 들어갔어. 그럼 반등 때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 짜갖고 손절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장주 실질적 1등은요. 실질상 1등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1등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간단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한 내용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걸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짧게. 어때요? 실질적 대장주 매도의 기준에 오늘 설명드리고자 지금 이거 영상을 켰는데요. 명목상 1등이 상한가를 가든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든 일단 그거는요. 테마 형성 분위기를 알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실질적 1등 그쵸? 그런 걸로 매달을 한다고 그랬고 제가 이걸로 오늘 로보티지를 본 겁니다. 로보티지 아까 막판에. 그래서 아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봤었던 거고요. 왜냐면 하이젠 RML이라는 그런 명목상 1등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고 개별 주식까지 나오면서 상승하는 로보티지를 봤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대장주가 실제상 매도의 기준 대장주가 피보나치 M1선을 이탈. 오늘은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우로 손절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죠. 그리고 그 대신 바로 손절하는 것도 아니라 실질적 1등이 이렇게 반등이 오기 때문에 추매를 해갖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능숙한 사람들은요. 아니면 그냥 이거 이탈하고 나서 바로 회복 못하면은 던지는 그렇게 손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여유있게 손절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런 실질상 대장주의 그런 종목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섹터 내 대장주가 바뀔 때 이 대장주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잖아요. 여기서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 내 대장주 교체가 확인이 된다면요. 기존의 1등주들은 이제 그만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매매만 하고 끝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테마로 돈이 몰려서 이동할 때 만약에 유리기판을 제가 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칠게요. SKC요. 근데 만약에 SKC가 방금처럼 제가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안 깼어요. 그 대장주 추세선이 뭐예요? 아까 녹색선이랬잖아요. 안 깼잖아요. 그쵸? 안 깼죠? 안 깼죠? 안 깼는데 유리기판에서 로봇 테마로 더 강한 그런 매수세가 붙었다. 이 섹터 내에. 그렇다면요. SKC는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절 이 M1선이 이탈도 안 했고 섹터 내 대장주도 안 바뀌었는데 새로운 테마로 돈이 몰려서 주도 테마가 교체되게 되면요. SKC 만약에 매매하고 있었다면은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니더라도 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매도하고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 종목을 분할로 한다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요. 2종목, 3종목 이내로 압축해서 매매하거든요. 진짜 옛날 진짜 잘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2종목이네. 한 종목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굳이 만약에 여러 종목을 한다면요. 이 두 종목이 아까 SKC 그냥 홀딩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홀딩하고 지금 시간에도 급당한 것 같은데 안 깼잖아요. 여기 그렇죠? 안 깼잖아요. 이걸 홀딩 해볼 수도 여러 데서 사갖고 홀딩한다거나 여기서 사갖고 좀 더 크게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홀딩 해봤을 수도 있겠죠. 여러 종목을 한다면. 근데 로보테마의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돈이 SKC만 하나에만 묶였다.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가갖고 노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켜봤고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